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목세일즈 서울금리TV 심기현 멘토입니다. 시장이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처럼의 강한 반등 그리고 모처럼의 종목군들에 대한 수익률을 좀 올릴 수 있는 기대감이 형성되는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침착하게 차분히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및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함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세일즈 그럼 현재 시황부터 점검해 볼 텐데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모두 상승세입니다. 현재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에는 1960포인트 회복이 되었습니다. 1963.92 1.35% 정도의 상승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퍼센테이지로는 거의 한 26포인트 정도의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도 상승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래도 692.47포인트 690선 회복에는 성공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각 지수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대한 흐름도 체크해 드릴 건데 삼성전자 상승 흐름입니다. 현재 1%대 넘는 상승 흐름 그리고 한국전력 현대차 모두 상승 흐름인데 한국전력은 3%대의 반등 흐름입니다. 그 밖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3%대 상승세 그 다음에 다음 종목군들 확인해 보시면은 네이버라든가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물산 모든 종목군들이 현재 상승입니다. SK하이닉스도 1%대 반등 흐름이고 10위권 내에서 20위권 내 종목군들도 역시나 대부분 상승세, 신한지주, 기아차 같은 종목군들 상승 흐름입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대부분이고 하락하고 있는 종목군들을 찾기가 어려운데 삼성화재, 현대중공업, KT 같은 종목군들, 특히나 현대상성 같은 종목군들은 하락세가 짙습니다. 그만큼 업종별 종목별 주가 차별화 움직임이 상당히 좀 심화되고 있는 과정이다. 특히나 해운업 같은 경우에,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법정관리 관련된 이슈라든가 좀 악재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군들은 부진하고 상대적으로 증권이라든가 이런 업종군들 중심으로 해서는 호재성 제로에 대한 기대 요인으로서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1%대 상승 흐름이지만은 몇몇 업종 같은 경우에는 웃지 못하는 상황으로 현재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보실 필요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현재 상승세는 유지가 되고 있지만은 주도력에 있어서는 조금은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 업종 찾기 노력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상승을 보이고 있는 기업군들 봤을 때 엔터, 바이오, 그 다음에 IT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많은 업종군들이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지만은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주도력에 대한 부분이 쏠림 현상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만큼 시장의 반등 흐름이 약간 기술적 반등 가능성도 염두를 하셔야 되는 것이 코스닥의 주도력이 부조한 주도력 있는 업종이 부재한 상황에서 상승 흐름은 단순히 좀 코스피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달러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성향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썩 좋은 반응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모처럼 반등 흐름 강하게 나오고 있는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점검은 여기까지 해드리고 본격적으로 종목에 대한 얘기 해드릴 건데 포트 현황부터 먼저 화면 보시면서 확인해 보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에이티젠, 바이넥스, 우리산업, 네페스, DHP 코리아, 휴캠스, 부강약품, LD디스플레이, 대연, JW홀딩스, 휴비츠, 에이스테크, 한스바이오메드, OCI, 일진머티리얼즈, 롯데쇼핑 같은 종목군들이 현재 포트에 담겨있는 상황입니다. 포트 종목은 상당히 좀 많은데 우선은 시장도 좀 올라오고 그동안 좀 종목별로도 희비가 상당히 좀 엇갈림이 심했기 때문에 포트 정리에 대한 부분 좀 자세하게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먼저 에이티젠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홀딩에 대한 얘기를 먼저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대비 최근 들어서 강하다라고 얘기해 드릴 수는 없지만은 꾸준함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에이티젠 같은 경우는 목표가 현재 시점보다도 더 상향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의 펀더멘탈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매도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 수익 실현을 하시되 지금보다 더 높은 가격대에서
수익을 한번 실현해보자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최소한 연중 신고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48,000 이상대의 목표가 설정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리고 지금 비슷한 가격대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도 홀딩에 대한 전략은 유효하다라는 거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제 매도 관점 대응 전략을 좀 말씀드리는데,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확하게 매수가 부분에 도달을 하였습니다. 수익도 났었고 손실도 났었는데 우선은 매수가 부분도 돌아왔을 때 큰 손해 없는 상황에서 정리를 해서 좀 더 다른 업종 혹은 업종 내 다른 탄력이 있는 종목 쪽으로 갈아탈 수 있는 현금화에 대한 부분을 좀 비축을 해두고, 시장이 2000포인트를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다시 한번 꺾이느냐, 시장이 중요한 방향성이 있는 시점인 만큼 현금을 우선 확보해서 시장이 올라도 좋고 내려도 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포트장의 체력적인 측면, 안배를 통해 갖고 우선은 매도에 대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산업인데, 우리산업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터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목표가에서 매도하는 것이 아니고 가는 종목이 간다, 그리고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는 점 강조해드리면서, 목표가 설정에 대한 부분은 지금보다 높은 가격대라고 할 수 있는 현재 목표가 상향에 대한 움직임 드릴 건데, 현재 주가가 35,950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충분히 35,000원 이상에서의 주가 형성 가능성, 그리고 38,000원, 9,000원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팔아보자라는 얘기 드릴 수가 있겠고, 네페스를 비롯한 관련된 DHP 코리아, 휴캠스 같은 종목군들은 우선은 홀딩에 대한 전략 말씀드리는데, 휴캠스 같은 경우에는 좀 간단하게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락도 아니고 상승도 아니고 힘을 비축하는 단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은 커졌지만은 이 종목은 변동성이 좀 낮기 때문에 약간 소외감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 소외감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부분 역시나 홀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조금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좀 마이너스에서 우선은 매도하자. 이 기업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최근 들어갖고 주가의 좀 하락 추세 전환 가능성들이 언급되고 있고, 거래량과 거래대금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마이너스나 종목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나 종목군들이 좀 플러스율이 더 확대될 때 그때를 이용해서 좀 정리하시는 전략에 대한 부분도 강조해 드릴 수가 있겠고, 또 목표가 터치한 종목이 JW 홀딩스입니다. 이 종목 마찬가지로 목표가 상향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해 드릴 수 있다. 자회사의 코스피 200 지수 편입, 상장 이슈, 여러 가지 좀 좋은 뉴스들이 앞으로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급등 이후에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변동성이 축소됐을 때는 다시 한번 하락이 아닌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고, 최근에 주가가 좀 급등 흐름 보였지만은 거기에 관련된 펀더멘탈은 같이 동반 개선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 수치만 놓고 봤을 때 부담 요인이 생길 수 있겠지만은 기업의 펀더멘탈을 봤을 때는 부담 요인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도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한스바이오 매도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 터치를 하였기 때문에 손절에 대한 전략들 세워드릴 수가 있겠고, 대연이라든가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에도 우선은 매도하셔갖고 현금에 대한 포트 전략을 조금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종목으로서 좀 활용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장도 변동성이 컸고, 또 저희 포트 내 종목군들도 제각각의 변동성이 커졌는데, 그 변동성에 대한 부분을 잘 활용을 하셔갖고 포트에 대한 재차적인 안배를 통해서 수익률을 좀 더 함축적이고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함께 고민해보는 포트 AS는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드릴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 그 전에 투자 고지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릴 뿐 투자 판단은 직접 하시고 거기에 대한 참고하셔서 주식 투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화면을 통해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 공개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광동제약입니다. 제약업종 내 새로운 좀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체크 포인트들 하나하나 간단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지금은 제약 업종이 아니고 사실 음식료 업종으로 분류를 해야 되지 맞지 않을까
다를 정도로 음식료 관련된 특히나 음료 시장에 강점을 두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한 장점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광동제약이 이제는 오를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먼저 제약업종 내 대형 기업, 즉 제약 대형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신용등급 상향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사실 제약업종 같은 경우에는 2, 3년 전부터 상당히 좀 크게 발전하는 업종으로 분류가 되었지,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약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성장성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그렇게 높게 평가는 안 됐습니다. 또한 안정성 관련된 부분도 워낙 의약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출 규모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왔다 갔다, 특히나 이렇게 약간의 전문의약품이 아니고 일반 의약품 시장의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매출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신용등급에 있어서는 좀 불안전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같은 대형 기업, 그리고 같은 업종 내 경쟁력이라 하더라도 다른 업종 내 기업 대비해서 신용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안 좋게 영향을 받았는데, 뭐 증시도 그렇고 또 실질적으로 제약바이오 관련된 업종에서 재무구조 개선이 나오면서 업종을 바라보는 이미지가 좋아지면서 관련된 기업의 신용등급 상향 움직임들도 현재 형성이 되고 있다. 꼭 광동제약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제약 회사들의 성장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 단계에 들기 때문에 신용등급 상향에 따른 뭐 회사채를 비롯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자 비용 등이 낮아지면서 재무구성이 오히려 더 좋아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체크 포인트겠고, 광동제약뿐만이 아니고 대형 제약사들의 수출 기업으로의 변모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2, 3년 전에 우리나라 제약업종을 상승을 이끌어줬던 것은 국내 고령화 시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최근에 1년, 특히나 6개월 사이를 뒀을 때 빠르게 수출 품목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제약회사들의 품목들을 수출할 수 있는 규제라든가 발판을 더욱더 좋게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약사들의 수출 모멘텀은 작년에 시작됐지만 올해 분명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는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플러스 프리미엄이 붙을 수가 있겠고, 광동제약이 대표적인 예인데 제약업종 내 이유 있는 사업구조가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뭐 제약업종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업종군들이 현재 내가 기존에 하고 있던 업종 사업만 잘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먹고 사기가 상당히 힘든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약업종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강점은 유지를 하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뭐 광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음료를 비롯한 드링크 시장에서 강점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고, 그러한 부분들이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평가가 좋게 형성이 되고 이제는 그러한 평가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광동제약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의약품 드링크 시장에서는 거의 뭐 확고한 위치를 갖고 있다. 최근 들어서 뭐 전문의약품 시장이 아니고 또 약국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아니더라도 편의점에서 뭐 이게 음료인지 아니면 의약품인지 약간 좀 헷갈릴 정도로 좀 건강기능과 관련된 부분의 제품군들이 많이 출시가 되었고, 소비자들도 역시나 그와 관련된 유통망을 통해 갖고 상당히 좀 편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제품군들이 많습니다. 또한 광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그동안 비타민 음료와 약간 뭐 상술 시장에만 좀 두각을 나타냈고, 한방 의약품 관련된 부분, 뭐 쌍화탕이라든가 이런 것에 강점을 두었는데,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음료 시장에 있어서 새로운 좀 제품들이 많이 라인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숙취 해소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제품군들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광동제약의 제품 라인업 소개를 봤을 때 일반 의약품, 전문 의약품, 원료 의약품, 그다음에 뭐 약국용 드링크, 일반 유통 음료, 건강기능식품, 전통 건강식품 등 다양한 라인업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여기서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의 평가가 안정성이 나올 수 있을 만큼 판매량의 변화가 그렇게 크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그동안 바카스라는 거의 뭐 무너질 수 없는 아성의 그러한 비타민이라든가 약간 자연강gen제 관련된 시장에서 광동제약의 제품군들이 좀 치고 올라가고 있고 거기 역전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역시나 실적 모멘텀은 아직까지도 유효하지 않을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또한
최근 들어서 한방의약품에 대한 수요층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한방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수요층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보다는 조금은 나이가 있으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수요층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고령화에 대한 추이,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이제는 청년보다는 중장년층 중심으로 해서 아무래도 상당히 인구가 비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방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고, 청년층에서 중장년층, 그리고 중장년층에서 노년층으로 넘어갈수록 한방에 대한 부분, 사실 예전에는 한약을 그렇게 먹지 않았던 분들도 나이가 들수록 한방의약품에 대한 신뢰성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광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추이에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겠고, 약국 중심으로 해서 강한 마케팅 경쟁력이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약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슷한 제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같은 기능, 같은 성능이라고 할지라도 이름만 다르고 제조회사가 다른 경우가 많은데, 광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형 회사고 또 기존의 약국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거래처를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그 다음에 자금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약국 중심으로 한 강한 마케팅의 효과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약국 중심으로 해서 워낙 강한 마케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비자가 먼저 가서 이 관련된 제품군들을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슷한 증상에 대한 다른 제품을 권했을 때 오히려 거부감을 들 정도로 이미지가 많이 박힌 그런 제품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군들에 대한 판매량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도 한 가지 프리미엄으로 작용할 수 있겠고, 가장 중요한 것이 생수입니다. 사실 음료 시장에서 가장 지금 혁신적인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생수인데, 광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서 이제 생수를 공급한다. 그리고 이 제주 삼다수 관련된 관리처에서 이제 거래가 끊긴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거래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계약 조건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최소한 올해 이상은 계속적으로 광동제약이 제주 삼다수를 납품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이 생수 시장의 1위 업종이 바로 광동제약인데, 그만큼 이 기업의 마케팅이 상당히 좀 효과를 보였다. 최근에도 광고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좀 호평을 받는 광고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광동제약과 그러한 거래처를 끊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이거는 생수 브랜드의 이미지 경쟁력입니다. 1위가 제주 삼다수, 그 다음에 아이시스, 에비앙, 농심, 백산수 같은 품목인데, 제주 삼다수와 아이시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미지적인 차이가 크게 없다. 아이시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좀 여배우가 광고 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떨어지만은 압도적인 차이로 제주 삼다수의 생수 라인업에 있어서의 경쟁력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주 삼다수 효과로 광동제약에 대한 부분은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종합해서 봤을 때 매출액 관련된 부분 역시나 제약업종 내 꾸준함의 성장 흐름 속에 있어서는 빛나는 종목이고, 영업이익 관련된 부분은 사실 매출액 추이보다는 조금 아쉬움이 남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분기마다 꾸준하게 1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주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안정성은 도모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일단 차트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기업이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다라는 인식들이 나올 수 있는 주가 최근에 조정 양상을 받았다는 점 봤을 때 충분히 지금도 매매 포인트로서 이제는 매수가 가능한 구간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개선세가 좀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관련된 부분들이 최근에 좀 떨어지면서 주가도 하락을 했다. 하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음료시장, 좀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싼 음료시장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은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은 일반 음식료 관련된 업종군들의 영업이익률보다는 훨씬 더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부분은 주가 하락의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가격적인 측면 전략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광동제약 지금 현재가 매수 가능하고 목표가 설정은 1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흐름을 이제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앞서 우리가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을 봤을 때 크게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가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큰 폭의 좀 하락세, 대세 하락에 대한 기조가 이어졌고 올해는 약간 그런 기조가 멈췄는데 아직까지는 작년 실적 대비 주가에 대한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즉 지금 이제 당장 주가 턴어라운드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출, 영업이익 관련된 부분에 기준을 삼았을 땐 최소한 13,000원 정도는 와 있어야지만 그래도 여기서 주가에 좀 어느 정도 실적이란 부분들이 평가가 좀 적합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시면 충분히 저점 잡을 수 있겠고 손절가는 8,500원인데 사실 10,000원 밑으로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거.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이 오히려 큰 악재가 나오면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8,500원 상당히 좀 넓게 잡았다는 거 강조해 드리면서 지금 시장이 불안하고 또 낙폭과대 인식이 강한 종목을 만약에 찾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광동제약이라는 종목을 한번 떠오르셔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광동제약은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또 다른 또 좋은 종목군들 계속적인 찾으려고 하는 노력은 앞으로도 해드려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종목세일즈 서울경제TV 신규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